서울 한복판 빌라 600채를 사들인 남자.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를 알게 됐다는 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기 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결혼 2년 차에 벌써 내몰리는 건가? 지금 재산 다 보증금에 묶여요. 전 재산이죠. 전세 세입자들 피눈물 나게 만든 악명 높은 전세 사기꾼. 빌라왕 사기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먼저 사기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KBS 전문의 대항보다 공익이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2년 전 결혼을 하면서 신축 빌라를 계약한 젊은 부부. 하지만 신혼의 단꿈도 잠시 이들은 꿈과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나가기로 얘기가 끝난 상태였는데 많이 바뀌셔가지고 이제 다른 임차인분이 들어오셔야지 이제 주신다고. 근데 저희는 그래도 뭐 한 달, 두 달 이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보증보험에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기간에 서류를 다 준비해서 이제 갔는데 명의가 바뀐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바뀌어버린 집주인. 이전 집주인이던 개인 소유주에서 법인 명의의 회사 소유가 돼 있었습니다. 어떠한 통보도 없이 집주인이 바뀌고 심지어 새 주인에게 넘어간 집은 압류가 들어와 경매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증보험이 다행히 70%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보험 받았는데 나머지 저희가 못 받은 금액이 5천만 원 넘게 있어요. 연락도 해보고 직접 여기 법인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이제 아예 안 계시고 이제 문 두드려도 없고 아니 그 방법이 없어요. 기업 정보에서 법인명을 확인해 보니 서울 시내에 위치한 법인회사였습니다. 그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하 1층에 거주한다고 알려줬었는데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접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인근 상가를 돌며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KBS에서 왔는데 그분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요. 그렇지, 지금 나 단지가 한 2년이 들어봤는데 아 전에 사시던 분이 그분이 맞긴 맞. 맞아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친구? 아유, 신출기모랑 이분도 어떻게 하냐? 이대로 멈출 수 없어 법인 소유주 색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포털 사이트 검색에 잡힌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인명 뒤에 숨겨져 있던 소유주의 실체가 속속 드러난 겁니다. 다름 아닌 전세보증금 사기꾼. 그는 358억 원을 떼먹고도 버젓이 빌라 600채를 사들인 전세 사기범이자 악명 높은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빌라왕의 존재는 취재차 보냈던 주택보증공사 답변서에도 발견됐습니다. 이미 공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 자기 이름을 숨기려 법인을 만들고 빌라를 사들이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빌라왕이 살고 있다는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호수 우편함에서 빌라왕 본명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 호출 중입니다. 그 후 수차례 방문했지만 빌라왕의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빌라왕 사기 피해자들을 더 만나서 작은 단서라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저 KBS에서 나왔는데요. KBS요. 그 진 씨한테 보증금 못 받으신 피해자분을 지금 취재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보증금 못 받고 나오시죠? 취재 도중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빌라왕이 소유주로 있는 한 임차인은 그 집에 압류가 걸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지도 모를 세입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아마도 나가실 때가 되면 나 보증금 못 준다고 그럴 거예요. 자신이 피해자임을 깨닫고 망연자실한 임차인. 혹시 보증보험 같은 거에는 들어보셨나요? 이게 전부입니다. 보험은 안 드셨구나. 보증금 얼마예요? 보증금 1억 7천. 1억 7천? 네.
지금 그러니까 저 은행 대출을 1억 받아서 제 돈 7천 정도 들어가는 상태. 아직 어리시잖아요. 네, 네. 거의 갖고 계신 지금 재산 다 보증금에 묶여 있는. 네, 맞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쌓은 금액을 다 잃는 거라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날 의혹 하나가 생겼는데요. 피해자를 양산하며 빌라왕에게 여러 채의 집을 넘긴 동갑내기의 전 소유주입니다. 수소문한 끝에 그와 연락이 됐습니다. 아, 예, 혹시 황 씨 되시나요? 예, 그 혹시 진 씨라고 아시나요, 선생님? 예 알아요. 매매 거래가 있으시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피해자분들이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시니까 알죠. 그게 중요한가요, 선생님? 뭐 억울한 심정에 그렇게 짜고 치는 모습이다 말씀하실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진짜고 친척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다만 그 사람이 만든 을 관리하고 있던 물건을 매도했을 뿐입니다. 단칼에 빌라왕과 선을 긋는 전 주인. 그런데 뜻밖에도 빌라왕을 직접 본 사람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계약 당시 제가 처음 봤잖아요. 그리고 믿을 만한 그런 것도 없었고 말도 뭐 한마디 안 나는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그 건물주랑 또 분양사무소에 있던 실장 그리고 공인중개사 그들이 사실 뭐 이렇게 짜놓은 판 같은 느낌이었어요. 피해자의 기억을 더듬어 계약 당시의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자취를 감춘 뒤였는데요. 혹시 업계 사람들은 피해자들에게 빌라왕을 소개한 그 부동산을 알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부동산이 혹시 이사를 갔나요? 없어가지고. 그걸 모르겠어요. 일은 안 해요. 일을 안 하세요? 뭐 사무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하는 것도 못 갖고 깜빡맨날 그런 만큼 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두가 오리무중인 상황. 그렇다면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했던 수사기관에서는 빌라왕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대상자는 저희 팀에서 한 게 아니고요. 경제팀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아닌 거죠? 어디서 그렇게 말씀을? 피해자분들 만났는데 경제팀이라고 들어가지고요. 저희 팀에서 갭투자 사건을 수사했던 사실은 있는데 진 씨는 저희 대상자가 아닌 다른 팀에서 다루지 않았을까. 그 여부도 사실 확인 안 되고요. 피해자조차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피해자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 이런 구조적으로 뭔가 좀 바꿀 수 있으면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피해자들이 이렇게 받는데 받을 수 있는 건 보증보험밖에 없고 이걸 안 들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조금 당황스럽고요.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법으로 뭐 제도가 좀 필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피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마련될 수 없는 걸까요? 그 건설업자한테서 의뢰를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중개한 중개사, 이 사람들이 모종의 그 공모를 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의 현행 법에서도 그 부분을 조사를 하면 충분히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제가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을 추진을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 나쁜 임대인이 마음 놓고 그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의 제도를 바꿔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세입자 울리는 집 600채 소유주 빌라왕. 하루빨리 그의 실체가 드러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할 것입니다.